오늘은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레리 페이지, 그리고 현재는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와 함께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혁신적 기업가 중 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이 사람의 추정 재산은 1181억 달러, 한화 약 140조 원 정도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중 한 명이기도 하고 2020년에 이미 재산이 1000억 달러가 넘는 부자를 지칭하는 말인 센티 빌리어네어가 되었죠.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이 사람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빌 게이츠, 그리고 LVMH 창립자 버나드 아르노밖에 없죠. 세계 5위의 대부이며 미국 최고의 기업인이자 21세기를 이끌고 있는 세계 최고의 혁신가인 이 사람은 바로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1984년생인 주커버그는 어릴 적부터 특출난 천재였죠.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부모님이 다 이과 계열이라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그는 컴퓨터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입니다. 90년대에 아버지로부터 아타리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는데 재능이 있어 보였던 것인지 95년쯤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데이비드 뉴먼으로부터 과외를 받기도 했죠. 이후 그는 고작 11살 때 병원 컴퓨터에 환자 도착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미 고등학생 때 인텔리전트 미디어 그룹이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시냅스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죠. 거기다가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시냅스 플레이어를 사들이면서 주커버그를 고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쿨하게 거절한 주커버그는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2002년 9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주커버그는 하루 중 수업 시간 이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데 사용했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그의 컴퓨터 주위에는 빈 맥주병과 배달음식 포장지가 널브러져 있었다고 하죠. 게다가 잠도 하루에 고작 2-3시간밖에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항상 통넓은 청바지에 축 늘어져 후질근한 티셔츠와 맨발의 슬리퍼 차림만으로 어느 곳이든 다녔고 오죽하면 201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옷을 못 입는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죠. 심지어 세 줄이 그려진 아디다스 슬리퍼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공부와 일 외에는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는 전형적인 천재 프로그래머의 모습이죠. 그러다 어쩌다 코딩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자신의 방에서 친구들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그의 동창생들에게 주커버그의 하버드 대학교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하는 질문에 컴퓨터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다르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바로 화이트보드였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문득 떠오르며 화이트보드에 휘 가이겨 쓰기도 했고 친구들과 토론 시간을 가질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마크 주커버그가 대학 시절 처음 개발한 프로그램은 코스매치였습니다. 코스매치는 수업 과목을 클릭하면 누가 그 수업을 수강하는지 볼 수 있고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이 무슨 수업을 듣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어떤 수업을 누가 듣느냐에 따라 수업 퀄리티의 좋고 나쁨을 가렸던 하버드대 학생들의 특성을 잘 맞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름 성과를 크게 거둔 코스매치 프로그램에 힘입어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서버를 해킹해서 학생들의 사진을 빼온 뒤 페이스매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페이스매시는 하버드 내에서 제일 얼굴이 예쁜 여학생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요즘 이상형 월드컵과 비슷한 것 같네요. 아무튼 그의 노트북에서 시작된 페이스매시는 하루에만 수만 명이 접속하기도 하고 하버드대 서버가 마비되는 등 엄청난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만든 것이 바로 더 페이스북입니다. 처음 더 페이스북은 하버드생들이 자신의 동문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정도였죠. 그렇게 한낱 대학생이 만든 그런저런 프로그램으로 묻힐 뻔한 더 페이스북은 어느 날 무료 음악 제공 프로그램인 냅스터를 만든 션 파커를 만나고 나서부터 기업다운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를 자퇴한 그는 아이비리그 주변 학교의 동문관리 프로그램이었던 더 페이스북의 더를 빼고 심플하게 페이스북으로 이름을 바꾼 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SNS로 확장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한 션 파커에게 투자금 조달 방법이나 경영 전반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페이스북의 규모는 점점 커져 현재 미국의 대표 IT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대에 혜성처럼 나타난 페이스북과 마크 주커버그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해에 그는 타임즈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죠. 2021년 4월에는 그의 재산이 하나로 약 140조 원을 돌파해서 전 세계에서 5위 부자로 랭크되었고 굳이 한국의 최고의 부자들과 비교하자면 현재 한국 부자 1위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재산이 16조 원보다 약 9배 이상 많죠. 그리고 다들 잘 아는 만수르보다도 훨씬 많고 삼성가 인물들의 전 재산을 다 합쳐도 마크 주커버그의 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갑자기 배가 아픈 건 기분 탓이겠죠?
아무튼 그의 재산은 여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나중에 주커버그가 60세가 넘을 때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굉장히 독특하고 요상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지만 그의 패션은 전혀 변하지는 않았죠. 항상 회색 티셔츠나 후드티를 입고 맨발로 아디다스 검정 3선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어딜 가든지 이런 차림으로 다닌다고 하죠. 어느 날 왜 항상 같은 옷을 입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고민 이외에 다른 결정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회사 분위기는 프리하기로 유명하지만 가끔씩 주커버그는 또라이 상사로 변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 운영 초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기획안을 낸 부하 직원의 키보드에 물이 끼얹어 버리기도 했다죠. 그의 취미 또한 정말 독특한데 뜻도 모르는 히브리어로 적힌 책을 주저주저를 읽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냥을 하기도 하는데 돼지나 닭 같은 가축은 손쉽게 도축을 하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에 자신이 직접 도축한 고기 이외에는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마크 주커버그는 같은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의사인 프리실라 첸과 2012년 결혼해서 딸 2명과 함께 행복한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길 바란다는 의미로 훗날 자신이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만 넘긴다 해도 그의 재산은 1조 원이 넘어간다고 하죠. 하지만 역시 이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소문도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페이스북이 만들어진 초창기에 주커버그는 많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원래 페이스북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같은 하버드 학생인 윙클보스 형제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버드 대학교의 SNS 서비스인 하버드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로서 주커버그를 영입했지만 주커버그는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인 더 페이스북을 개발해서 먼저 출시를 해버렸고 그들은 주커버그에게 소송을 걸기도 했죠. 또한 친구인 세버린과 공동으로 페이스북을 창업해서 세버린은 CFO로서 여기저기에서 적은 돈을 투자받아오면서 근근히 페이스북은 유지되었지만 숀 파커가 합류하며 많은 투자를 받아오자 세버린은 점점 그에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훗날 주커버그와 숀 파커의 계략에 의해 주식 증자 때 그의 주식 보유량은 확 떨어져 버렸으며 곧이어 주커버그에게 소송을 걸었죠. 결과는 둘 다 합의로 끝냈는데 윙클보스 형제에게는 6,500만 달러 한화 약 750억 원 정도의 합의했고 세버린과의 합의 금액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 조건으로 페이스북 회사 홈페이지에 공동 창업자로 등재를 원하기도 했죠. 이런 일련의 이야기는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 잘 다루어져 있으니 못 보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는 현재까지 50조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지만 사실 상속세의 탈루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의 상속세는 40%에 이르지만 기부를 하게 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죠. 주커버그는 50조 원 이상의 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단으로 기부했고 의결권은 유지한 채로 상속세는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훗날 재단 자체를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페이스북을 자신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가파른 성장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그는 더 크기 전에 지금의 기업 가치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더라도 빠르게 인수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하고 2012년 당시 기업 가치 5억 달러였던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를 주고 인수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그가 페이스북을 위협할 SNS를 미리 싹을 자르기 위해 사들였다는 소문이 났는데 주커버그 자신 또한 위협적인 경쟁사를 미리 사들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또한 2014년에는 인터넷 메신저인 왓츠앱을 22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은 현재 좋지 않은 결과를 나왔는데요.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이스북이 패소할 경우에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에 대한 회사 분할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또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보를 팔았다는 의혹도 있을 만큼 21세기의 혁명가라는 타이틀과 사기꾼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SNS 왕자를 차지하고 있죠. 이 두 가지 글로벌 혁신 기업의 리더 마크 주커버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